1918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이뤄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에카테린부르크라는 지방, 이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서 한 일가족이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비밀리에 안매장되죠. 사람들은 암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에 있는 비밀리에 안매장된 이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족은 러시아의 혁명으로 비참하게 몰락해버린 러시아의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입니다. 중간에 앉아있는 남자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이 2세예요. 자, 니콜라이 2세의 부인은 누구였냐? 자, 저 위에 있는 부인이죠. 부인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이면서 독일 공주였어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둘이 한 거죠. 그런데 둘이 금슬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라에 4명의 공주와 황태자 아들 1명을 뒀어요. 자, 이게 바로 그 가족의 사진이에요. 딸 넷과 아들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 때문에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퇴위를 선언을 했고 감금당했어요. 그리고 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른 도시로 이송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자, 당시 총살당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황제, 황후, 그 다음에 공주 4명, 황태자 하나, 그러니까 전 가족 몰살이야. 게다가 시종 3명의 주치의까지 다 총살당했어요. 총살을 어디서 당했냐? 당시 감금되어 있었던 저택의 작은 지하실로 추정이 돼요. 그 보고서가 1989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총살을 지휘했냐? 야쿠프 유롭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이 황제와 황태자의 머리에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했어요. 자, 황태자는 여기 있는 아빠 니콜라이 2세고요. 황태자는 아들을 얘기하는데 아들은 알렉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하들이 다른 가족들을 죽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의 공주들이 굉장히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석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그 드레스 안에 속속이 넣어놨다고 해요. 코르셋 사이 같은 곳에 넣어놨대요. 그런데 총이 딱 날라와, 총살을 당했잖아. 딱 날라왔는데 마침 그 여기에 끼어있던 다이아몬드에 총알이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차 사격 이후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총살을 지휘한 유로프스키가 총검으로 찌르고 또 살아남은 이들의 머리까지 총으로 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그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딸 올가의 나이는 22살, 둘째 딸 타티아나 21살, 셋째 딸 마리아 19살, 넷째 딸 아나스타시아 17살, 그 다음에 황태자 알렉세이는 13살이었어요. 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하들이 시체를 저택에서 끌고 나왔고요. 유로프스키는 시체를 구덩이에 파묻으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체를 나르던 중에 한두 구가 사라졌다. 그래서 병사들이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특히 누가 사라졌냐? 당시 17살이었던 공주 아나스타샤가 사라져서 병사들이 찾으러 다녔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17살의 아나스타샤였어요. 당시에 황제를 감시하는 경비병들의 그 군복을 만드는 재단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견습생 생활을 하고 있던 그 클라인 베첼이라는 사람이 1965년 독일 법정에서 그 총살이 있고 나서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붙어있는 채 아나스타샤는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치료를 했고 이 공주를 데려왔던 병사가 다시 이 소녀를 데려갔다고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니까
황제 가족이 다 몰살된 줄 알았는데 이 아나스타샤 네 번째 공주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덕혜옹주 여러분한테 영화 리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아무래도 황녀고 또 이제 비운의 그런 나라의 운명에 있을 때는 물론 우리는 왕정제도가 사라졌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 몰락한 황손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살아있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대가 어디에 몰리기 시작하냐? 아나스타샤 공주한테 몰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1920년 베를린. 인적이 드문 날 다리 난간에 한 여성이 올라갑니다. 이 여자가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젊은 여성인데요. 하늘을 향해 보고 몇 마디를 하더니만 바로 다리 밑으로 몸을 던진 거예요. 투신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 여자가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 와서 말을 시켜보니까 문법과 억양이 독일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독일 말을 따로 배우면 성인이 돼서 배운 스타일로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상당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여자를 붙잡아다가 병원에 보냈죠.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 앤더슨이에요. 자, 당시에 이제 상황 때문에 이 여자가 좀 뭐 이상한 여잔가 해서 이 여자를 이제 수용소에 보내야 될지 병원에 보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검사를 하던 중에 몸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야. 왜냐면 이 귀 뒤쪽에는 총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상처, 총알 상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총검에 찔린 흉터가 있고요. 가슴과 팔에도 아직도 제대로 아물지 못한, 제대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흉터들이 몸에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하는 말이 더 웃겨. 누가 저를 해칠지도 몰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범인이 들어오면 뭐 범인이든 누구든 경찰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안 돼요. 전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안 찍게 해주세요. 하고 막 사진을 안 찍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예상이 되죠.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혹시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살아서 도망갔던 아나스타샤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신문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어렵게 아나스타샤라고,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뭐냐면 당시 황실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황실에서 기르고 있던 애완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황실 생활에 대해 사소한 것들까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발가락 안쪽에 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러시아 마지막 공주였던 아나스타샤도 그 발에 혹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보면 귀 모양 있잖아요. 귀 모양이 일치해요. 그리고 필적이 지나치게 흡사하고요. 자, 이쯤 되면 그 여자의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하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나스타샤 공주였어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안나 앤더슨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여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는 1922년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됐다고 해요. 이제 계속 사회에선 논란이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아나스타샤냐? 진짜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냐?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심했다고 해요. 굉장히 심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1989년 이 총사를 지휘했던 유로프스키 아시죠? 그가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 사람 2명이 이 황실 가족이 묻혔을 만한 구덩이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리뼈가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남자 4명에 여자 5이에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쉽게만 얘기를 하면 이 유골 넷은 주치의와 시종 셋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콜라이 2세와 황후, 그리고 이 여자의 그 3명의 공주 유골까지도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시 아나스타샤로 추정되는 유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야. 유골 하나가 없어. 다 죽으면 일가족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유골 하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분명 살아있는 아나스타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죠. 그리고 이 여자도 내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가 아나스타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니콜라이 2세 알죠? 황제의 여동생이 이 여자를 처음 보고 나서 어머! 아나스타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자기 조카니까 막 편지에 선물, 공세를 막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입장을 바꿔서 아니요. 그 사람은 아나스타샤가 아니에요. 뭐 안나 앤더슨이겠죠? 하고 부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게다가 황실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황실 가정교사가 있어요. 피에르 길라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얘가 아나스타샤가 맞다고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안나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드라,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모, 아나스타샤한테는 이모가 되겠죠. 이모 또한 안나를 부정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난 도저히 얘가 안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가족이었다면 분명히 알았을 거고 인정을 했을 건데 점점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굉장한 미스터리가 들어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러시아 황제 일족은 니콜라이 2세 이 일족은 영국 은행 계좌에다가 많은 돈을 예치해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실의 돈을 영국 은행한테 자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라 라는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근데 다 죽은 줄 아는 가족에서 아나스타샤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에 대한 처리가 중단됐어요. 왜냐? 만약에 아나스타샤가 정말 이 몰살당한 마지막 그 러시아 황제 가족의 유일한 가족이라면 돈은 이 여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나스타샤를 부정했는가? 그건 몰라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건 전 세계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돈의 지급이 계속 지연이 됐고 아나스타샤를 두고 이게 맞냐 아니냐의 공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녀의 삶은 어땠느냐? 그녀는 이제 자기를 나는 아나스타샤 공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 여자의 후원자들도 나타나요. 누구였냐? 이 니콜라이 2세 가족들과 함께 살해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주치의가 있었죠. 이 황실 주치의의 자식들이 여전히 황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가 아나스타샤를 이 러시아 황족의 마지막 핏줄이다라고 여기고서는 그녀의 신분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물심양면 도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힘들게 살진 않았어요. 자기를 공주라고 믿는 사람들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1938년 소송이 시작됐죠.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면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소송이 무려 37년 동안이나 계속돼요. 이 사건 때문에 유럽에 정말 많은 황실 가족,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황실 가족 수백 명이 법정 증인으로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1970년 독일에서 독일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그녀가 아나스타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어서 그녀는 아나스타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뭐야? 그럼 기다는 거야 말다는 거야?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는 거잖아. 아니라는 증거는 없으나 또 기다는 증거도 없으니 공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참 황당한 사건이죠. 만약에 그녀가 진짜 아나스타샤였다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요. 그 와중에 아나스타샤는요. 수십 편의 영화와 소설의 모델이 됩니다. 이 사건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 전역까지 아주 큰 사건이 된 거야. 아니 공주냐 아니냐의 사건인데 해외 토픽감이잖아. 그래서 이걸로 영화, 뭐 뮤지컬, 뭐 소설 막 다 시리 만들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그녀가 이제 정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1968년 그 유럽 왕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돈도 많았던 잭 매너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잭 매너헌이라는 남편도 내 와이프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녀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 결혼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결혼한 이유가 혹시 이 여자가 아나스타샤라고 증명만 되면 이 황실 재산이 다 니네께 되니까 이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야? 라는 소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녀의 나이가 결혼 당시만 해도 벌써 67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은데 뭐 결혼까지 할 게 있나 했는데 결혼을 한 거야. 자, 그랬던 그녀가 자, 제가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은 더 비슷해요. 1984년 2월 12일 아나스타샤는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그녀는 죽는 그날까지도 나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녀다라고 주장했죠.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후원자도 있었고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는 황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자식과 남편 모두들 그녀를 그렇게 대접해줬죠. 그런데 1991년 러시아 마지막 황실 가족들의 시체가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스타샤 이 미스테리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수사관들이 이제 발견까지는 됐잖아. 근데 이 유고를 통해서 얻은 DNA를 다 모았어. 그리고 이미 아나스타샤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미 살아있을 때 채취해놓은 머리카락이랑 뭐 각종 뭐 체액들이 있어. 그거를 DNA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 여자가 죽었지만 우리는 진짜 이걸 밝혀내야 돼. 이 여자가 진짜 황년지 아닌지 밝혀내야 돼 하고 DNA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그녀는 어떠한 관계로도 러시아 황실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녀는 안나 앤더슨이었어요. 그런데 안나 앤더슨도 그녀의 본명이 아닙니다. 추정하기에 그녀의 본명은 프란지스카 스한스코프스카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우긴 거예요? 황실 재산 노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친 거야? 아니면 그냥 여자니까 공주가 되고 싶어서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 여자를 뒤에서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산도 가져올 수 있고 너는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누가 한 걸까요? 아니 유럽 황실 가족들 중에서는요 앤더슨이 아나스타샤라고 믿어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믿은 거야? 얘는 아니래. 아나스타샤가 아니야. 근데 왜 그들은 여기 같이 참여했던 건가요? 이건 과학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미스테리예요. 이 사진이 왜 아까 본명이 프란지스카 스안스콥스키라고 하냐? 자, 1916년에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했던 사진이고 1927년에 아나스타샤라고 이제 주장했던 앤더슨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프란지스카 스완콥스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대요. 근데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거야. 둘이서.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해요. 아니 근데 분명히 아까는 그 황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아까 봐도 굉장히 외모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 확실해요? 뭐 유전자하고 대립을 했어. 그 러시아 물론 이럴 순 있어요. 러시아 황제 가족의 시체라고 여겨졌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발견된 그 가족 몰살된 그 유골이 진짜 러시아 가족이라면 어쨌든 이 여자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20년에 이 여자가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프란치스카 이 실종된 여자라고 왜 또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실종된 여자의 여동생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 혈연 관계잖아. 그 여동생 손자와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소름 돋죠. 안나 앤더슨, 아나스타샤일 수도 있고 또는 프란치스카 샨츠코스키라고 믿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여자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아나스타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DNA 결과대로 과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녀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허영심에, 허언증에 그냥 공주가 되고 싶어서 돈이 욕심나서 이랬던 걸까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진짜 아나스타샤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러시아의 황제의 딸인데 언제까지 몸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언젠간 세상으로 나와서 나는 황녀였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아나스타샤, 이 안나 앤더슨이란 여자 외에는 내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프린세스 아나스타샤라는 여러 가지 소설과 영화로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스테리죠.